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시장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홍콩 시위가 격화되느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네? MSCI 리밸런싱 이거 빌미로 해서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냅니다. 그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2주 동안 약 2조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언저리까지 치솟으면서 아주 그냥 외국인이 팔 수 있을 만한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참 어떤 위로도 확 와닿진 않는데 제가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네? 나오는 물량 그리고 떨어지는 지수 그 모니터 보면서 멍 때리는 겁니다. 멍 때리다가 그냥 시간 가고 전혀 대응을 못 하거든요. 참 힘든 한 주였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전략과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인기 있는 종목들 찾아보면서 그 이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지점의 김진영 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타이어도 눈에 보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었으니까 관련한 내용을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눈에 띄고 혹시 흰색 종목 중에서는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랑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예. 아무래도 초록뱀과 또 관련해서 오르는 것 같아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그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제가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 이 많은 종목 가운데서 또 안신앵커의 원픽은 어떤 게 선정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신앵커. 세계가 열광하는 방탄소년단,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월드 투어를 통해서 얻어들인 경제 효과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 춤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7명의 스토리가 담긴 드라마가 있다면 얼마나 몰입도 있게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팬들의 바람 아닐까 싶은데 이 드라마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직접 투자까지 나서겠다는 컨텐츠 제작사가 있습니다. 바로 초록뱀. 오늘 초록뱀 첫 번째 인기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록뱀보다 초록뱀이 만들고 있는 드라마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 봤더니 미스트리스, 아느 와이프,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왜 그래 풍상시. 저는 아무래도 이 나의 아저씨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초록뱀 나의 아저씨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방탄소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나의 아저씨를 쓴 작가가 내년에 또 차기작까지 만들 것으로 예고가 돼 있어서 내년 4편 드라마 제작을 확정했고요. 실적 사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초록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제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와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을 맺은 건데 초록뱀 미디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외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환경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말고도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리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진 거겠죠.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1,300
58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는 3,040원인데요. 이걸 고려를 해봤을 때 상승률은 11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계산한 건가? 맞습니다. 119%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주가, 목표가의 괴리율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13%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고점 피로감까지 호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잘못 들어갔다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초록뱀, 뱀의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거 허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초록뱀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죠. 오늘 안신앵커의 원픽은 초록뱀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원픽이 될 뻔하다가 초록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만 마지막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초록뱀 지금까지 주가 흐름들 보면 테마주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한 번씩 막 위로 튀었다가 급락했다가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해서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초록뱀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안신 앵커가 브리핑은 해줬는데 이번 사안들 그러면 좀 투자 의견과 함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먼저 초록뱀이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한 이유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 초록뱀 이게 관계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의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알아본다면은 그 넷플릭스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향후 3년간의 넷플릭스 향으로 3년 동안 21편의 콘텐츠 제작 및 방영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그 초록뱀은 기존에도 좀 안정적인 그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들 아실 법한 그런 올인, 주몽, 옛날 그런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또 오해영, 알함브라 궁전 등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다들 아실 법한 그런 드라마를 제작할 이런 기본적인 탄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다고 보이지만 지금 최근에 그 오늘만 보더라도 1,510원까지 좀 찍고 다시 13%까지 상승했지만 지금 하락 전환했어요. 지금. 네, 하락 전환해서 지금 위쪽에 좀 긴 꼬리를 놔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다음 지난 9월 18일에도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매도 들어간 그 투자자들의 매도 기회가 없이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아무래도 이게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그래도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만 본다면 진짜 종목명 따라가듯이 꼬리가 진짜 길게 늘었었잖아요. 굉장히. 그럼 투자 의견이나 가격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런 전략적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좀 높아지겠지만 일단 오늘은 당장 이 반사이익에 비해서 너무 이게 긴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는 거는 좀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 저는 매수 의견을 좀 관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을 네. 관망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딱히 가격 전략 세울 수도 없겠네요. 이거는 좀 보지 마시라.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초록뱀에 대한 투자 의견은 관망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SK 바이오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인 SK 바이오팜의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는데 이후에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죠. 지금 어떤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19,850원 선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바이오업계에서 좀 이런 소식들이 나오길 바랐나라는 게 확 들어오는데 다만 또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이건 또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SK 바이오랜드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를 좀 자세히 저는 봤는데 네. 이 SK 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간 이유가 사실 바이오랜드 그 회사의 그런 이슈보다는 그 SK 그룹 내에 또 다른 계열사 바이오팜. 네, 바이오팜이 그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시판허가를 이제 받음으로써 이 아무래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다음 바이오팜이 사실 이번에 이 허가는 특히나 국내 혁신 신약 중에 이런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까지 아무래도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SK 바이오팜과 그 SK 바이오랜드는 사실 전혀 지분 관계가 없는 걸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SK 바이오팜은 그냥 100% SK 그룹 SK의 자회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SK 바이오팜의 그 호재를 가지고 예, 계속 말씀하세요. 바이오랜드를 사야 되냐 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지 않나 좀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주임님 처음도 아니면서 띵동띵동 하나고 또 보시면 어떡해요. 띵동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또 띵동 지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요정 질문 뭐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은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 살펴봤더니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이걸 몰랐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량 매수는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량 매수 오늘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이 대략 뭐 예상치지만 한 7만 주 정도 매수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 전에 오늘 이전에 전부 다 좀 매도 물량이 이미 충분히 많이 나온 상태였고 외국인은 아마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저가로 보고 들어왔을 게 좀 생각 들고요. 일단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대로 좀 단타 위주로 좀 들어온 물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대부분 외국인보다는 개인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한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일부 단타 세력으로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물어봤네요.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는 그러면 투자 의견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래서 SK 바이오랜드는 투자 의견을 일단 매도, 일단 상한가에 지금 19,8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바이오팜과 바이오랜드의 관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 실상 이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좀 기대나 이런 약간 소문도 있지만 사실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와 의약품 원료, 뭐 콜라겐 등 사실 좀 관련 없는 사업이 가장 관련 없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바이오팜은 내년에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랜드에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당연히 바이오랜드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이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투자 전략이 나올 것 같고 추가적인 신규 접근은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도 보도록 할 텐데 역시 뉴스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BMW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만 주가 자체가 막 그렇게 튄다는 느낌은 없고 대신 한 달 동안 또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록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삼성 SDI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삼성 SDI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 BMW의 3.8조 원의 규모에 대한 그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이 좀 맺어졌으면서 최근에 또 유럽 쪽에 기존에 1공장이 있었던 헝가리에 이제 배터리 2공장까지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그래서 좀 아무래도 관심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BMW 한 3.8조 원 규모의 배터리 셀 공급은 지금 확정적으로 한 매출을 좀 예상할 수 있으며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2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1공장은 처음에 배터리용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을 짓기 위한 공장이었는데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지금 전환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400만 셀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순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목적으로 짓는 사실상 2공장이 첫 번째면서 현재 1공장의 캐파에 비해서 한 3배만큼 더 늘린 1,200만 셀을 지금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이면은 배터리 증설, 공장 증설이 전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 1공장과 2공장 전부 합쳐서 한 1,800만, 1,600만 셀 정도의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성장을 좀 더 기대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설에 따라서 캐파에 대한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삼성 SDI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 이 이어피스로 또 안신 앵커가 질문이 있다고 들어와가지고 띵동 소리 들려오는데 안신 앵커 이번에는 네. 또 어떤 질문이에요? 삼성 SDI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정말 괜찮다라는 뉴스 표현들도 있던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I 셋 중에 탑픽 한번 골라주시죠. 탑픽은 뭐 삼성 SDI 경쟁사 그 두 회사에 비교해서 현재 가장 노이즈도 적고 현재 투자 계획이 앞으로 있는 삼성 SDI가 아무래도 그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당장 그 두 회사 간에 그 좀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좀 많이 하락세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전기 배터리 업체 중에선 지금 삼성 SDI 많이 유일하게 좀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는 삼성 SDI를 가장 탑픽으로 삼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매수할 만한 종목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매수 의견일 테고 가격 전략은 좀 위로 아래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가격 전략은 목표가 30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이제 손절가 21만 원 선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 주가 30만 원, 손절가 21만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지점 김진영 주임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